어떤 데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제 그죠? 말이 서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로고세라피를 강의를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리긴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고세라피가 갖고 있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미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시적, 거시적으로 나누자면 심리 치료만으로 바라봤을 때 로고세라피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내 삶의 어떤 흐름도 견뎌낼 수 있다. 우리가 절망스럽다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절망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니라 왜 내가 이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절망하는 이유가. 이 고통만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하시면 사실은 삶이 크고 작은 고통의 연속인데 잠깐은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알지 못하더라도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어떤 강의에 보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DSM은 다이그노스틱 스태티스컬 매뉴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D는 S-M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D는 디스페어, 절망은 고통에서 뭐가 빠진 거? 의미, 미닝. 예, 미닝이 빠진 거다. 미닝. 그래서 절망은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절망하는 때 언제 절망스러우신가요, 혹시? 제가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할 때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절망스러운 단계가 희망이 없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희망이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어땠을 때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세요? 그런 적 한 번도 안 느껴보신 적이 혹시 절망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있어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절망 단계가 희망이 없는 단계다. 희망이 없는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이제 로고세라피 공부하면서 요즘에도 계속 로고세라피 책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아마 보면 볼수록 또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요. 희망이 없는 단계가 어떤 단계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단계 혹은 선택을 해도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단계에 우리가 절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망은 넌센스라고. 무슨 말이냐면 절망이라고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절망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럼 절망스럽다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관련이 있다면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게 넌센스라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어떤 걸 해도. 근데 그것 자체가 넌센스다. 선택과 관련해서 가만히 이제 우리 뒷부분에 제1원칙에 나오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상황이 있으셨어요? 살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은 느끼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1%라도 0.001%라도 내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뭐까지 선택하지 않기로 한 선택도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건 선택 안 했다고 느끼니까 선택하기로 선택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상황을 바꿀 수가 없는데 전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망이라는 순간 사실 없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절망하고 희망이 없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미나 뭐 절망과 뭐 고통과 관련해서 또 선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면은 의미는 사람 한국에서 뭐 의미 요법이 의미 치유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니 막 이런 얘기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의미 없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뭔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게 너무 막연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너무 막연하고 이상적인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한 70% 이상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라고.
10몇 프로만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죠. 내일쯤에 빅터 프랭클 박사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막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뭐 이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한 80% 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해보면 해보니까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럴 텐데 의미 있는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이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을 때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학생생활 연구소에서 그 카운셀러들이 전부 다 로고세라피 강의 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초반인데 그렇게 부탁해서 저도 의아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카운셀러들 강의를 초보 과정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했어요. 왜 갑자기 로고세라피 강의를 전체가 다 그 카운셀러들이 받고 싶어 하시나 그랬더니 신입생들 대상으로 언제 자살하고 싶으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온 게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때요. 라고 답을 했는데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낄 때요 라고 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심리치료가 없는 거예요. 기존의 심리치료 가지고는. 로고세라피가 도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듣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왜 이게 다른 심리치료랑 굉장히 다른지. 물론 자기가 공부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들으세요. 저도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서 되게 다른데 의미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이론으로 돕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도 뒷부분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굉장히 실질적이다. 또 한국이 다 알고 계시지만 OECD 뭐 거기 탈퇴하라고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늘 1등 하니까 자살도 1등하고 그러니까 아예 탈퇴하라고. 근데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결국은 실존적인 문제, 의미에 대한 문제가 부딪혀지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게 실존적인 질문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만 답하면 되더라고요.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누군지 다 대답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것이 답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제가 작년에 그 비엔나 학회에 있어서 갔거든요. 갔더니 뭐 프로이드 박사나 애들러 개인심리 애들러 박사나 로고세라피 빅터 프랭클 박사 다 거기 10분 안에 사셨더라고요. 10분, 10분 거기 다 봤는데 좀 감동이 좀 됐어요. 그 외국은 좀 한국하고 약간 다른 점이 그 5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50년 전 거리고 뭐 이런 별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걸으면서 이제 빅터 프랭클 박사를 생각하고 그랬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공격하기 전에 그 본인이 이제 로고세라피에 대한 그 확신을 좀 가지시고 대학을 졸업하신 의과를 하신 다음에 그 유스 센터라고 유스 클리닉 센터를 비엔나에 세우셨는데 그때만 해도 비엔나가 자살률이 제일 높았대요. 그랬는데 무료로 청소년 그 상담센터를 여셨는데요. 그 로고세라피 적용을 하셨는데 1년 후에 제로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로고세라피가 이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그 상담에서 보통 20%, 30%, 40%가 실존적인 내 삶의 의미와 관련된 것 때문에 온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렇대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만나는 내담자분들을 보면 결국은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 넘어서는 것 같아요. 7, 80% 넘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게 이게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게 사람들이 계속 갈망하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교보에서 죽음의 수용소가 베스트셀러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에 이게 바뀌었다고 저보고 고만한 바가 크다고. 근데 저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거고 그만큼 이제 의미를 찾는 그런 사회로 점점점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실질적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수단은 있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